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헌법 강독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부득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쉬게 되었습니다. 네, 마이크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코너에는 대우조선과 조선일보 이와 관련된 한겨레 뉴스가 있어서 한겨레 신문 기사가 있어서 그것과 같이 우리가 대우조선이 무엇이고 그리고 조선일보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기사를 보며 살펴볼 것이고요. 청년 뉴스로는 지금 부산시와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서 뭐 MOU 양해 그러니까 구두 약속이죠.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게 무엇인지 오늘 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정래 선생님의 새 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 책이 뭐 이름 혹시 아시나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뭐지? 풀꽃도 꽃이다? 풀꽃도 꽃이다 이거예요? 풀꽃도 꽃이다. 이게 그 뭐 교육 그건가? 이게 풀꽃도 꽃이다구나. 이게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나온 거죠? 풀꽃도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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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제 수입이 있는 대로 바로 또 주문을 해서 도서관에 또 신청을 해서 책을 사려면 부담이 너무 되니까요. 지금 이제 정글말리를 저는 이제 읽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정글말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 읽지는 못했어요. 어제 빌려서 얼마 읽지는 못했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쓰고 책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될 것이 이제 두 권 구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뉴스의 시대라고 더 뉴스라는데 뉴스의 시대로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 이게 알랭드 보통의 책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해남 저희 군립도서관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해남 군립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공공도서관에는 없고 그래서 빌렸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관한 거 분권 헌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지 좀 이제 이게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각 읽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 기사를 써서 여러분과 함께 논문은 아니고요. 책 기사를 써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돌키드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바돌키드님 마이크 없다고 하셨죠? 어제 일정이 취소되어서 헌법 강의는 못하게 되고요. 그 저한테 쪽지로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저하고 잭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는 거니까 가시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볼륨 조절하고 뭐 올스탑은 안 되는데 잭만 연결하면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컴퓨터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소리가 작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바꿨어요. 예. 어차피 저한테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쪽지로 그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좀 적어주세요. 쪽지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목소리는 어떠세요? 잘 들리죠? 예전보다는 잘 들리죠? 이제 맥시멈은 하지 않고도 저도 이제 모바일 맥시멈 예. 맥시멈 하지 않더라도 이제 소리가
소리가 이제 마이크 소리가 조금 이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건전지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뭐 쓰셔도 안 되면 버리시고요. 그냥 안 되시면. 그렇죠. 더 깔끔하죠. 이게 증폭하고 몇 개 좀 고쳤어요. 고치고 마이크를 좀 바꾸니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이크의 문제였던 거였어. 예, 하곡동 오빠님 반갑습니다. 어우 오빠야. 반갑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 지나면 오늘은 좀 방송 좀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또 시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저 하곡동 오빠라는 아이디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오셨을까? 아이디를 바꾸신 거 아니면 그전 혹시 아이디를 혹시 내가 여하튼가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치킨은 다 내 거. 네네네. 그니까, 본래 아이디로 하면 789라는 아이디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치킨은 다 내 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그니까, 열자 딱지는 붙었는데, 열자 딱지는 붙었으니까 이제, 오셨다는 거 대충 진정은 아는데,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바꾸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지금 이제, 저 청년 잠깐 브리핑을 하면, 이제 사단법인을 이제 제가 저번에 사단법인을 출범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좀 무리였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쏟아지고 다녔더니까, 지역 사회단체가 나서줬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공동 출자하기로 해서, 출자하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하기로 안 되더라도 이제 일단은 세무서에서 임의 등록 받아서라도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7살 남자가 17 여자랑 연애하면 그거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미성년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거 처벌받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뭐 아청법에 의해서 무조건 피해자로 분류되고요. 이건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애라는 것이 그냥 둘이 뭐 대화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거야 뭐 상관할 바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관계까지 가잖아요. 성관계까지 가고 이런 것은 미성년자 강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미성년자는 의사 판단이 없다고 봅니다. 법에서는. 네. 자기들은 그러겠죠.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을 대상이고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네. 아청에 안 걸린다고, 아청법에 안 걸린다고? 네.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떤 근거로 아청에 안 걸린다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27살과 17살의 연애를 한 것을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연애 관계다, 사랑 관계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요. 네. 네. 이제 가을 날씨예요. 정말 이제 가을 날씨여가지고, 어제 추워요. 보일러 돌려야 되겠어요. 저번 주가 아니지. 이번 주까지만 해도 한 수요일만 해도 해남의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36도?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니 갑자기 이제 추워지네. 그렇죠. 이제 좀 서늘해지니까 살 것 같아. 사람이 머리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사람이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뭐 사고 자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 온 거구나.
저희 여름 때 저희 읍내 이쪽 구운 쪽에 이쪽에 비가 아예 안 내렸어요. 지금까지. 저번에 장마도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어제 이제 마침 때 맞춰서 비가 오더라고요. 예. 참 좋더라고요. 비 오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제 헌법 강독도 안 되고 하니까 지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맥주 한 잔씩을 가볍게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방송을 못 해버렸네. 그 속내까지는 모르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성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이제 개인들 이야기니까 저희가 이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17살은 미성년자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17살짜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부모가, 그래, 너희들의 참사랑을 정말 축하한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의 입장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사자야, 뭐, 열정이 끓든 뭐가 끓든 간에 그건 자기네들의 뭐, 생각이겠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뭐 20살이 이제 넘으면이야 이제 20살이 넘으면이야 이제 그런 연애는 성인이기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10살 차이가 나든 20살 차이가 나든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17살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입니다. 네. 저 만약 그랬다면 여자의 머리 밀어버립니다. 만약 제 딸이 그랬다고 하면 아니면 제 사촌이 그랬다고 하면 아니면 제 조카가 그랬다고 하면 부모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좀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그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온전하게 여자 쪽에 지는 게 아직까지는 사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남자는 솔직히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임신이라도 했을 때 책임감 없이 아무리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모두가 쌍방이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런 것이 용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불붙는 그런 식의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고 책임질 수 없다. 네. 저는 그거 용납 못하겠어요.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주위에서 친구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일단 말려라.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3년 후에 17살이면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연애를 해라. 17살하고 27살이면 10살 차이가 나네. 예. 예. 솔직히 성인이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고, 일단 미성년자는 사리 분별이 없어요. 뭐 미성년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폄하하는 거 아니고 성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식견이 좁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에 대한 그 어떤 그것보다는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미성년자의 특성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제 특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법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는 사립품들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9세 미만은 선서도 시키지 않잖아요. 19세 미만은 선서도 잘 시키지 않고 법정에서도 그냥 증거로만 채택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 법에서 배려해주는 게 있잖아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배려해주는 게 있고, 법에 있어서도 본인 당사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다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그 너무 강력한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법에서는 조금 용서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 소년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밀행주의 공개되지 않게끔 해주고 신변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겠어요. 예. 꼭 이제 연애를 이제 범죄로 이끄는 거는 맞지 않겠지만, 그렇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일명 로리타 증후 같이 어떤 식의 중독일 수가 있어요. 같은 또래에서 연애를 못 하니까
같은 또래에서 연애를 못하니까 자기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약자에게 연애를 건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연애라고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니. 강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적인 뭐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근본을 어디에 두자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방안, 이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잘못되면 또 남과 여의 성대결로 가버리기 때문에 포커스가. 그래서 강남 사건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면모를 띄었잖아요. 포커스가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싹싸그러졌어요.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고 사회단체에서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논의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관계로 가보면 안 돼요. 성의 직접 문제여서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성으로서 포인트가 가면 안 되는 이야기고, 남자는 평택에서 오뚜기 다니면서 자취하고 여자는 인천 산다. 장거리 연애네 또. 그가 그 오뚜기 거기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이건 또 신상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고. 피해자? 가해자가 완전 사이코다. 그렇죠. 그 망상장애라고 하죠. 망상장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가해자 같은 경우 약을 좀 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망상장애 환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뉴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일종의 내가 그만큼의 위대하다. 일종의 관심병. 이거 관심병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용어고, 문제는 뭐냐면 망상증 환자가 왜 위험하냐면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끊으면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방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데 이 사람 혼자 상상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느닷없이 그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가해성의 폭력을 띠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번 같은 강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웅크리고 있었고, 예. 공부를 잘한 것과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정도는 같이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올바르게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 학습을 했다면 같이 따라오는데, 요즘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진정제가 원래,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일설이어서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설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약의 성분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 그 몸에 좀 호르몬에 좀 안 좋다 그러면서 약간 발기부전 같이 뭐 이런 식의 효과가 나기도 한다, 뭐 이런 일설이 인터넷에 떠돌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신과 약을 좀 기피하는 경우 있는데, 또 의사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진정제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호르몬 억제제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겠죠. 아니, 그거 모르죠. 그 남자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사실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또 공명심에 자랑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또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영상을. 그러면서 막상 미성년자가 헤어지자고 이제 단호하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또 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범죄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이게 왜 미성년자하고 그 성인의 관계가 위험하냐 하면, 사귈 때는 좋죠. 둘 다 좋으니까 좋은데, 이게 헤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의 극단까지 가면서 이제 이것을 볼모로 이제 미성년자를 성착취를 하려고 하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것을 네 만약 나와 헤어지면 이거 학교에 뿌려버리겠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한테는 이제 미성년자들 학교를 다니잖아.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부모에게 알리겠다. 돈을 얼마씩 갖고 와라. 막 이런 식의 범죄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예,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왜 사람이 사람이겠어요? 생각을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이것이 또 옳지 않은 것도 본인도 알 거예요. 이 관계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어느 식으로든지. 그리고 혹시나 그 여자분을 알고 계신다면 빨리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이 남자가 어쩌다 남자 그런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고 확실하게 하고 단호하게 하세요.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데 왜 3년 정도는 못 기다려줘요? 본인도 그걸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막상 판 깔아주면 또 헤어진다. 3년이란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이제 헤드라인 주제는요. 이제 한겨레 일면에 나와 있던 대우조선. 그 여러분 혹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일어나기 전에 SKT 강 회장이 구속됐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풀려났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대우조선 이야기를 한번 쭉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우조선과 이 일이 있을 때 조선일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를 찬찬히 한번 스터디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다. 우리가 좋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식.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뭐 그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굳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이미 콩깍지가 씌워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수습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 예. 꼬리 자르기고 또 이번에 또 롯데 이제 부회장님이 갑자기 돌연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성완종 때 사건이 또 생각나요.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니까 누군가 몰빵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 게 아닌가. 사람이 사망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법은 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역사는 반복되죠. 이름만 달라지는 거. 저는 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슬슬 또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어 여자분의 이야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도 바덜키드님 학원 가시는 거예요? 토요일인데도? 자, 오늘 봐야 될 것은 조선일보 간부 비리 의혹 폭로, 친박계 우병우 구하기 났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공사 한겨레 8월 27일자 오늘자죠. 체육관에 거울이 떨어졌음요. 거울이 꽤 큰가 봐요. 보수공사 정도면. 이렇게 그 뭐지? 대학로 그 연극 연습실처럼 그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벽에 이렇게 거울 이렇게 달려서. 아니 이렇게 토요일날 부르면 추가 뭐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월급 170이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누가 인생 망한 거라고 그래요? 누가 지금 그 나이 때 그 정도도 못 버는 친구들 많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당당하게 100원을 벌더라도 1000원을 벌더라도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지. 왜 인생 망한 거 느껴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남이 나처럼 내 인생 생각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내 부모라도요. 네.
내 인생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고 또 그만큼 또 내가 거기서 보람을 찾으면 되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170만 원 벌 수도 있고 200만 원 벌 수도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살아요? 그냥 내가 거기서 버는 내에서 적당히 저금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는 관계를 끊으세요. 그 친구를 관계 끊으세요. 별로 좋은 친구 같진 않아요. 네. 네. 저는 돈을 얼마 벌고 떠나서 제가 어차피 저도 선택하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벌고 떠나서에 대해서 인생의 좌표를 삼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천박하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오주간이나 못 났으면 거른 데에 목을 매달까. 네. 네. 세상에 떳떳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힘내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겨레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간부 비리 의혹 폭로, 친박계 우병우 구하기 나섰나. 이 우병우 사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영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과 유력 보수 언론사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내부자들인가요? 내부자인가요? 생각나죠? 생각나죠? 그런 거 없다라는 식의 중앙일보 사설이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그쵸? 이 사태를 부패 기득권 언론의 정권 흔들기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수석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간부를 겨냥해 친박근혜계 위원이 세간의 유착설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밌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의 의혹을 제기한 측이 누구다?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정권 유착설이다. 언론 유착설이다. 지금 보수층이,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 보수층이 분열되고 있다. 지들끼리 권력 싸움 하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카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들끼리 지금 서로 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밌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9월 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까지 영국의 한 항공사 소속 전세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전세 비행기 이용했다. 비싼 비행기 2011년에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객 7명 중 남상태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2명뿐이었다며, 한 명은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고 언론사 직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수환. 또 한 명은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이었다. 이날 밤, 그쵸?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죠. 물고 묻고.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야권은 뭐 하고 있는지. 이날 밤 구속된 박수환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받고 있어요. 언론사 간부가 동행한 해외 출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간부가 포함됐다라는 것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들이 걸고 있는 프레임, 그 충격을 위한 뉴스, 이슈 덕기용, 이것이 지금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고 뜯고 맛보고, 물고 뜯고 맛보고. 김희호는 증거 자료로 당시 영국 TAG 항공 10인승 전세계 입출항 신고서를 탑승자 실명을 가린 채 공개했다. 아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김희호님. 김희호는 해당 언론사는 해외 출장 전후로 대우조선 해양에 아주 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우호적인 사설을 게시한 신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알 것 같죠? 제가 알 것 같죠? 어떤 신문인지. 제가 어떤 신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목이 조선일보 간부잖아요. 제목이 지금 한겨레가 정확하게 지금 조선일보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찾아보고 할 필요도 없겠죠.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겨레가 조선일보라 지었습니다. 그죠? 내용에서는 조선일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데, 아래 나오네. 도대체 출장에 동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 경비는 누가 지불했는지, 계약 체결 장소도 아닌 나폴리아 산토리까지 왜 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망해가는 회사의 CEO가 민간인까지 데리고 8,900만원짜리 초호화 전세기를 사용했으니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지.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한테 50만원 주는 것 같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 두렵다고 했던 그 그림이 갑자기 저는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젠장! 부패, 누가 도덕적 해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부패 고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하. 김 의원은 이날 유력 언론사와 언론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는 조선일보와 고위 간부 CO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다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다 나온 겁니다. 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추측 기사잖아요. 이 부분부터는 추측이니까 추측 기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다 나온 거죠. 인터넷 몇 번만 찾아보면 이제 나옵니다. 누군지. 김 의원은 최근 김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내에서 촉구하면 뭐하냐, 축구나 해라, 이런. 김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 사태가 지적됐다며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우 수석을 옹호해왔다. 제가 언론이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이에 대해 조선일보 COC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미안합니다. 아재드립. 대우조선해양에 공식 초청으로 출장 취재를 간 것이라며. 아니 김희훈이 말한 우호적인 사설은 현지 취재를 가기 전에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누이 말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면 네 눈은 가리겠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런 취재를 신문사 고위 이런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 간부가 간다. 취재를. 글쎄요. 이런 게 관행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진 않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기자들이 하고 있는 관행을 저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직접 대표가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고 애써 위로를 하겠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인 김의원이 청와대 부패 기득권 언론 프레임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조선일보 간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우병우 구하기와 국면 반전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인사들은 우병우 사태를 고리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정면 대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될 게, 원래 신문을 보는 가장 재밌는 게요, 탁구 경기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거론했잖아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식의 한겨레를 겨냥한 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사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또 한번 조선일보, 네, 인터넷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조선일보 어디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조선일보 로세 20년 뭐 피었고, 정기료 오늘 더민주, 오늘 당민주, 예, 그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내일자에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안 나왔고. 음, 오늘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종이신문을 봐야 되나? 한국 선티냐?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내일자에 나올려나? 안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디스를 지금 했는데, 음, 읽어보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엄태웅 이야기가 안 먹혀서 그런가? 싹 사그라졌네. 엄태웅 이야기가 없네, 신문에. 그렇죠.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기는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오늘 이제 준비를 해서 내일자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자에. 오늘은 안 나오고 지금 아직 조선일보에 나온 건 없어요. 여하튼 한겨레에서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한겨레 측에도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한겨레에서 어떤 이제 언론을 겨냥할 때 보수 언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조선일보를 썼으면 한겨레 쪽에서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갖고 있다는 소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토스를 우리는 살펴보면 재밌겠다. 대우조선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우조선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 오, 야, 중앙일보도 같이 갔네.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 박수환, 대우조선 CEO와 호화전세기 출장. 여기는 그냥 조선일보라는 이야기 안 했네요. 유력 언론사라고만 이야기했네. 음, 그렇죠. 그냥 저장 엄태웅 씨 이야기는 약이 안 받아서 그냥 묻힌 것 같죠. 박근령 이야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어, 지금 사실상. 박근령을 묻히기 위해서 엄태웅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일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근령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엄태웅 이야기를 계속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욕들어 먹으면서. 어, 저는 그럴 거라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약발 안 먹는 기사니까 뭘 누가 덮고 하겠어요, 지금. 여하튼 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여기는 더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1인당 항공료로 환산하면 200만원대로 8,900만원짜리 호화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희호는 전세기 비용만 8,900만으로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라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대로, 그 출장에 두 사람을 왜 데려갔는지,
출장 목적지도 아닌 나폴리와 산토니에 왜 갔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런 뒤 해당 언론사는 출장 전후 대우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 회사로 성장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면 경제 발전에 공헌하니 공적 자금 회수 등 문제점만 확대해 볼 일이 아니다는 아주 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박수환 게이트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박수환 대표와 부패 고리를 찾아내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해당 언론인은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나봐요. 아까 시옷 회사 경영기획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공식 초청을 받아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취재차 출장을 간 것이다. 아,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우조선해양을 취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이걸 취재한다. 어떤 기획기사를 쓰기에 갔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는 남사장 일행은 3일 동안 키프로스를 포함해 유럽 5곳을 다녔지만 나는 나폴리에서 산토리니 1087km 구간만 동승했다며 1인당 항공료로 환산하면 200만원대로 8,900만원짜리 호화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설도 취재를 가기 한참 전인 5월 18일과 8월 3일자 사설이라고 반박했다라면서 해명 기사를 중앙일보에서는 써줬는데 한겨레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싹 지웠네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양쪽을 봐야 된다. 여하튼 똑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중앙일보를 썼고 경향신문도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로 실었을 것 같고요. 악영에서 1시간 전에 올라온 뜨끈뜨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뉴스, 악영에서 올라온 뜨끈뜨끈한 뉴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STX 강만수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네. 검찰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 이것은 27일 강만수 아니구나 STX가 아니네. 27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특혜 의혹을 받은 바이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신상뉴스죠, 그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지 신문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재판을 대부분 우리는 불구속주의예요. 불구속주의인데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특경경제범 같은 경우 대부분 불구속을 많이 하는데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강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뻔한 거죠.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가 당초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했다고 소개한 실험 면적 대비 실제 확보 면적은 0.05% 수준, 실험에 사용한 원료 양 역시 0.4% 수준에 그친다.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대우조선 실무진은 당시 투자에 반대했으나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이 이를 강행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강만수 당시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 게이트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단신으로 기사가 처리됐는데 여하튼 우리는 이제 강만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환 대표 게이트가 터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대우조선은 진보와 보수 측면에서 이야기를 살펴봤고 최신 올라온 아시아경제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유가족 지지 발언이 있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건데 잠깐만 이거 뭐지? 세월호 변호사 서울 은평을 더민주 박주민 재산 5억 원? 포커스 뉴스네? 이거 뭐지? 이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 국회의원 재산 신상 시산 재산 공개 이제 거죠. 신규 재산 공개.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박주민 의원 거를 실었을까? 뭔가 느껴지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늘어지지 나 왜? 갑자기 왜 박주민을. 그리고 국제뉴스에서는 뭐야 이거 포토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또 보수단체가 나섰네요.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이분들이 이러네요. 야당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지 하지 말라. 나는 이분들이 부끄럽다는 느낌이 왜 싹 들지? 세월호 계속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요. 보수단체 지금 여기 숫자 세어도 몇 명인지 나오겠다. 네, 나왔죠. 엄마 부대. 세월호 그 특조위 보장하자, 기간 보장하자는 사람은 뉴스를 안 실고 우리 MBC 이런 기사를 또 실어줬네요. 보수 시민단체인 엄마부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부대 회원 20여 명은 오늘 오전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는 수백억 원의 이분이 주옥순 씨입니다. 이분이 밝혀낸 것이 없다며 염치 없이 활동 기한 연장만을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염치가 없다. 잠깐만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로 좀 잠깐 봐야겠다.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다. 허허. 염치가 없다. 아니 아무리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아직 실종자가 다 인양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 내 자식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좀 알고 싶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간다고 수학여행 간다고 엄마 아빠 나 다녀올게요 했던 애가 바다에서 시신으로 건져졌는데 어느 부모가 그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내 동생이 내 엄마 아빠가 관광 간다고 제주도 간다고 그 배를 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시신으로 건져지는 거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도 골든타임 때도 벗어나서 구하지도 않아버리고 그 배가 뜨는 날도 절대 배가 떠서는 안 되는 그런 날짜인데 갑자기 출항된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알자고 하는데 염치가 없다. 제주 광장으로 가졌던 그 40톤의 철근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니까 특조위 해산이다, 끝났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간계산법으로. 그래놓고 그런데 엄마 부대라는 사람이 본인들이 진짜 엄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엄마가 그럴까? 어느 엄마가 그러냐고. 동영상 뉴스입니다. 경향일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리 행진을 했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죠. 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결과가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아니 여길 찾았는데 리본 하나 메고 온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죠. 알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할 만큼 다 해봤어요.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사생결단식입니다. 저 비 쏟아지는 거, 물 쏟아지는 거. 읽어지시나요? 이 마음을 읽어내지 않으시면, 이 마음을 함께 느끼지 않으시면 내가 최선을 비 쏟아지는 거 다하겠다. 보이세요 뒤로? 노력하겠다. 이건 공연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요청할 게 있는 것이 좀 국회에서 강력하게 싸우라고 주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싸우고 싶지만, 싸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국회 요소의 아대를 이루어냈지만 3분의 2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법적으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우리가 너무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아니 그거를 이제 유가족한테 방법을 제시해달라, 대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우리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 간극들이 많아요. 대단히 간극들이 많고, 우리 당이 19대 때 가장 크게 망가진, 아니 일단 공청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공청이라도 세월호 잊지 않게끔. 국회 거기도 빌려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장소 대실도 안 해주고. 그래 떼졌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역시 그렇게 전차 국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도대체 여소야대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의 뜻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토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좇아서 만약에 우리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발적으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세월호 팔진을 했네요. 여러분이 집토끼라고 지금 보니까 세월호 팔진을 했어요. 가족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그래, 저 정도는 예의죠. 리본을 메고 오지 않더라도, 리본 하지 않더라도 팔찌 정도는 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 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 그걸 정치력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저는 대단한 전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떠밀기식이죠. 물론 그러니까요. 저희는 법안 상정하세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92 있겠습니까? 일이라 좋습니다. 선진화법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특조위의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법의 취지를 믿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특조위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그 법을 계속 밀고 나가서 내년에라도 새로운 특조위 만드세요. 여러분 숫자 많잖아요. 정 안 되면 선진화 때부터 미뤄지면 내년에라도 만드시라고요. 그런 결과를 말을 해줘야 여당이 경각심을 갖는 거죠.
아니 저거는 뭐 청와대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정부 여당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비박이 아니라 친박이 뭐 대표가 됐으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 의지가 맞다면 좋다. 지금의 특조위는 이런 상황으로 없어진다 치자.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내년에 제2의 특조위 만들겠다고 나가고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년 대선 때 이게 쟁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무슨 압박을 하고 무슨 협상에 무슨 근거가 생기고 세게 뭘 나가죠.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좋게 풀어 나가야 이 보수적인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걸 찍어줘야 대권을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냉정히 보면 이제 8월달이 다 끝납니다. 협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죠. 질문에 질문하는 시기지. 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의 증리 이거죠. 문제만 가지고도 거의 한 발짝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8개월 고사에도 하고 세월호 특제 문제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아니, 그 어떻게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지. 심정으로 협상과 특별법 개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보기엔 특별법 개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국회 본연의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상은 그만두시고 정말 그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서 특별법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뜻을 부여한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네, 슬퍼.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유튜브 영상. 세월. 조세호의 기네스 도전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조세호. 저희가 특조위 너는 왜 안 왔니? 3일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TF 구성을 하고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회는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은 특검 의결은 2016년 9월 말 이전에 기필코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단식을 하게 될지 묻지 마십시오. 저희가 언제까지 진상규명 외치고 다니실 건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아빠라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단식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반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어줬더니 조세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0석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석을 만들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야당이 우리한테 소위 부탁을 했거든요. 유가족 여러분들이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들이 여당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오십시오. 정치인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당신을 그 국회의장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국회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의결하고 도대체. 만들고 진행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